에디가 오늘 새로운 도전자분 소개해 주시죠. 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육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계시는 욕심쟁이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욕망 넘치는 싱글맘 이연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연사가 되고요. 2011년에 탈북을 해서 2012년에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디오 방송원이라는 라디오 아나운서를 했었고요.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또 학생으로, 그리고 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도 열심히 벌고 네.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예. 네,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저희처럼 라디오 방송을 하셨었군요. 예.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욕망 넘치는 네. 싱글맘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좀 어떠세요? 별명이 마음에 드세요? 아, 그렇죠. 욕망뿐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연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북한에서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지만 나만처럼 싱글맘, 싱글데디라는 명칭은 사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싱글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리자면요.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이혼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혼전에 임신을 해서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싱글맘. 네, 예전에는 이제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좀 시시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좀 사실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 이 싱글맘에 대한 그런 사회적 편견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요즘 정말 당당하게 네. 고백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연아 씨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아 씨가 2011년에 탈북하신 계기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게 네. 사실 탈북의 기회라던가 탈북의 욕망, 뭐 욕구 이런 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그냥 탈북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제는 이 고향과 부모님과 친척 형제들을 뒤로 두고 아예 영원히 길을 떠나야 된다는 이 결심을 내리는 건 사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20대 초반도 아니고 20대 이제 후반쯤 가면은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 나이가 되니까 갈까 말까, 이 땅에서도 사는 사람 많은데 나 어떡하지? 그냥 네. 적당히 살아갈까? 막 이런 갈등이 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기가 생긴 걸 알게 되면서 북한 땅에서는 못 산다. 네. 제가 보고 느낀 저희 동창들이나 저희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를 업고 시장 장사를 하는 네. 그런 사람들처럼 살 자신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네. 예, 애는 좋아하지만 그렇게는 애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음. 때문에 정말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네. 예, 그런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보려고 그쵸. 탈북을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그때 당시가 임신 3개월 차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홀로 이제 남편분도 없이 홀로 국경을 넘으신 건데 또 네. 그때가 계절이 한겨울이었다고 했어요. 예. 너무 위험했겠어요. 어땠어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뭐 생각을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몸이 안전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팔다리가 다 잘리더라도 비참한 일만 겪지 않으면 네. 또 여자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소원 같은 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북송당하지 말자. 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북송은 당하지 말자. 이런 네. 그런 마음속에 굳은 결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되게 어떤 악을 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탈북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강을 건너야 되고 또 숨어서 와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산도 많이 넘어야 되고 하는데 아이까지 있으면 정말 너무 고단해서 아이도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많이 좀 어렵진 않았나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공개를 할 건데 네. 저번에도 웃었어요. 이게 제가 두만강 국경을 건널 때 일행이 총 11명이었거든요. 네. 대부대가 움직였는데 네. 그 대부대가 이제 움직이다가 밤이니까 막 이렇게 도랑 같은 걸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는데 다들 7살짜리까지 무사히 건너뛰었는데 심통하게 제가 건너뛰고 보니까
그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구덩이를 깊이 파잖아요. 이렇게 아, 덫이요? 덫같이 네. 완전 깊게 진짜 네. 성인이 키를 넘어요. 그런 구덩이에 눈이 하얀 눈밭이니까 네. 제가 홀 빠져가지고 아이고야. 그냥 직선으로 쭉 떨어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 엄청 혼자. 무서웠겠는데요. 네. 오. 근데 어디도 뭐 걸치지 않고 그냥 쉬 로켓처럼 날아가지고 그 구멍을 향해서 쑥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일행이 갑자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모두 이쪽으로 건너와 건너와 근데 제가 없어지니까 모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네. 국경경비대가 나올까 봐 말은 못하고 네. 어디 그죠. 갔냐 어디 갔냐 큰 했는데 소리를 못 내지 예, 예, 못하니까. 예.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죠.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시니까 네. 웃음이 나오려고 해요. 근데 저 그 상황에서 제가 웃었어요. 사실은 웃지 못할 상황인데 네. 왜 11명 중에 나만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다리도 그렇게 짧은 편도 아닌데 그래서 딱 빠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보니까 11명이 손을 다 내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7살짜리까지 잡아주겠다고 하는데 네. 나 어느 손을 잡아야 되지? 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키득키득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근데 웃으면서도 뭐지? 나 어. 약간 이 길이 순탄치 않는 네. 목숨을 건 길이 되는 건가? 왜 하필 나만 혹시 음. 북송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사실 임신한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 아이일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 우리 복덩이, 뭐 우리 애환덩어리, 북한에서도 흔히 이걸 얘기를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미 애를 키워본 적은 없었지만 목숨을 건 상황인데 혼자 구덩이에 빠지고 보니까 아, 이 아이가 복덩이인가? 무슨 아이가 되려고 나 혼자 여기 빠졌지? 웃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일단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복덩이였구나. 아우 천만 네. 다행이네요. 네. 예. 네. 어때 진짜 자칫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이까지 가지고 네. 있었는데 네. 예, 혹시나 잘못 떨어지게 되면 또 그렇죠.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유산되는데 거잖아요. 예. 애가 완전 찰떡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임신하면은 좀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또 휴식도 잘 취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건 좀 상상할 수가 없었겠네요. 가시면서. 예. 아이, 뭐 약이나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하죠. 일단 안전이 첫째였고 그 상황에서 그냥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안전이 첫째였던 것 같고 또 숲속에서 산속에서 이틀을 12월 날씨 있다 보니까 발가락이 다 얼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발이 다 동상을 입은 거예요. 네. 그래 열 발톱이 다 이렇게 퉁퉁 불어가지고 신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그 동상 입은 상황을 조금 모면하려면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약 사 먹으러 갈 수도 없었던 게 제가 돈을 20원을 갖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중국 돈. 네. 그 돈은 약을 사 먹을 돈을 제가 갖고 떠났어요. 사실 북한 빼고 어느 세상에 가도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약을 사 먹을 돈은 있어야 약국에 들어가서 그 발이라도 보여주고 먹고 싶은데 저 말고 11명이 일행이 있으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만 잡혀도 안 되고 또 이 사람들 안전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냥 강제로 약 하나 못 먹고 그 발을 가지고 뭐 중국, 라오스, 태국 다 거쳐서 오니까 태국까지 들어와서도 약 같은 거는 생각도 못했었고 네. 늘 배고팠었어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이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정말 영양분이 충분한 음식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근데 진짜 아이가 정말 복덩이였네요. 복동이었죠. 네. 예. 그래도 이렇게 오면서 좀 아이를 잃을 뻔하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같은 건 없었나요? 구덩이에 빠진 것도 사실 충분히 위험하긴 그렇죠. 이게 했지만. 제일 큰 위험이었고 그다음 제가 그 조금 원래도 이렇게 영양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막 배가 계속 고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일푼 없이 떠났지.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브로커들이 라면을 계속 주거든요. 네. 아, 컵라면을 주는데 그게 우리가 먹는 대한민국 라면이랑은 맛이 달라요. 중국 라면은 맛이 좀 없거든요. 네. 근데 주구장창 일주일 내내
라면만 주는 거예요. 아, 인스턴트인데.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배가 고프고 중국에서 살다가 온 애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그중에 어느 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언니는 왠지 조금 착해 보이네. 내가 언니 믿고 돈을 같이 써도 될 것 같다면서 얘가 여비를 같이 쓰자며 돈을 내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호의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친구하고 그 동생애하고 돈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신발 사시면 신발도 같이 사신고 고구마 하나 사 먹으면 고구마 하나도 사 먹고 했는데 전 하나 먹고 성차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주에 하나 2개 먹고 싶어. 얘는 뱃속에 배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런 거 봐요. 얘는 내 마음을 모르니까 네. 언니 북한에서 굶기만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를 못 하고 네. 나 원래 많이 먹거든 막 이러면서 아,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엄청 걔한테 고맙지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네. 얘가 커피를 사겠다고 커피를 샀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맥심 커피 말고 알맹이 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이만한 알맹이만 한 통을 샀는데 배가 고프고 밥은 계속 태국에서도 알랑미 밥을 주니까 네. 배고프니까 그 커피가 얼마나 몸에 안 좋아요. 임신한 초기인데 그렇죠. 그 커피를 2리터, 2리터짜리 물통에다가 네. 하나 가득 넣고 흑설탕을 한 200g 넣고 흔들어서 하루에 그 커피를 제가 한 통씩 마셨거든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그리고 네. 맛있잖아요. 달짝지근하고. 근데 그때는 커피가 아이한테 해롭다는 정보도 모를 때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걸 너무 많이 먹어 그런가. 아기가 얼굴 살색이 조금 커피 색깔이네요. 아, 이게 참 아. 이게 연아 씨 말씀 들어보면 네. 사실 그땐 되게 힘든 경험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걸 되게 재밌게 해학적으로 참 잘 푸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웃을 들어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어. 만약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탈북 과정 중에 하나인데 예, 사실 힘들었을 거거든요. 예, 네, 뭐 힘들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라오스도 있었고 중국도 네. 갔다 오고 이렇게 막 되게 많은 나라를 갔다 오면서 한국에 오신 것 같아요. 어디 예. 이렇게 갔다 오셨어요? 먼저 네. 북한이 두만강을 건너면 네. 중국 국경이니까 네. 중국 국경에서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는 그 구간이 일주일 내내 그냥 계속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일주일이 딱 걸리더라고요. 네. 7일.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바로 밤새 걷는 그 코스가 라오스 국경을 건너서 태국으로 아, 넘어와서 네. 태국에서 아마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토탈.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거 말고도 또 엄청 힘든 경험이 많았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또 배고픈 게 제일 힘들었어요. 예. 그때 제일 고마웠던 제일 사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빵을 이렇게 간식이 생기면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하는 사람은 째려보거든요. 제가. 어. 왜냐하면 그때는 네. 마음속에 사실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이 다 가시가 돋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상황을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리고 누가 관심은 좋은데 너무 지나친 관심을 주면은 정말 막 진짜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거든요. 어. 원래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그 모성애 때문에 좀 예민해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상황은 네. 사실 너무 독살스럽고 제가 음. 생각해봐도 야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막 좀만 관심 주면은 왜 그래? 막 조금 지나면 이렇게 배가 살짝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언니 언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이러면 왜 그게 왜 관심인데? 넌 나중에 내가 애 낳으면 포대기라도 들고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저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근데 사실 연하 씨만 그런 게 아니고 탈북할 때 보면은 저도 그 연하 씨랑 같은 코스로 왔는데 태국 감옥에 여성들이 따로 이제 수감돼 있잖아요. 다들 예민해요. 다들 그래요? 예민하고 다들 도끼 서린 눈으로 아. 서로를 이렇게 좀 아프게 한 기억들이 음. 있거든요. 저는 어렸는데도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근데 그때는 다 좀 살기가 놓쳐 있어요. 불안하고 좀 한치 앞을 음.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그럴 그래요. 수 있죠. 저는 좀 그러니 도했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그 태국 감옥에는 얼마나 있은 거예요?
정확히 계산하면 한 25일 정도 뭐 음. 태국에만. 네. 그리고 우리가 태국 전에 국경을 건너면 뭐 치앙마이라는 데도 뭐 거치고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수용소 같은 감옥을 많이 경찰서를 거치잖아요. 네. 그런 곳은 뭐 이틀, 뭐 7일 이런 정도로 계속 넘어오다가 태국 그 수도에서만 방콕이라고 네. 하죠. 거기서만 아마 25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임시 여권을 가지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천신만고 끝에 이제 한국행 남한행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되잖아요. 방콕 비행장에서. 예. 그때의 그 설렘도 좀 그때 감정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남한으로 와서 도착했다 할 때 그 느낌들이 좀 남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기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막 사람들이 보통 우리 네. 탈북민들이 비행기도 처음 타고 자유한국으로 온다 해서 막 설렌다고 하는데 저는 설렌 게 아니라 좀 두렵고 막 복잡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은 중국까지 있을 땐 모르겠는데 완전 비행기에 올라서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니까 나 이제 부모님을 정말 볼 수 있는 희망이 점점 멀어져 왔구나. 네. 여기까지 왔구나 이 생각이 들고 또 임신한 상황에서 이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심정이. 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감이 없었고 좀 음. 그래 미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탈북을 하시고 이제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그 하나원에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각종 사회 교육을 받았을 텐데 임산부를 위한 뭔가 그런 특별 관리라든지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혹시 받고 그러셨나요? 제가 임산부 교육은 따로 안 받았었어요. 네. 왜냐면은 있는데 제가 임산부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제가 출발할 때도 어머니한테 임신을 했다고 하면은 탈북길이 다 막히거든요. 진짜 코코의 엄마가 다 방해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었고 그렇게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왔는데 오마이갓 세상에 국정원 하나원이 오니까 뒷집에 있는 사람 뭐 심지어 애기 애기한테 할머니가 되시는 분까지 이렇게 부딪히며 오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그러면 어. 이분들이 고향에 남은 형제들하고 통화가 다 되면 야 이거 저기 뭐냐 아무개가 아기를 가졌다 이러면 순간에 저희 엄마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희 엄마는 아이고 타양살이가 내 딸이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런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서 저는 국정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심지어 제가 태국에 있을 때도 방콕에 있으면 이제 대사관 성원들이 무슨 일이 없나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방장들한테 물어보러 이렇게 올 때 네. 저는 가서 일부러 만났어요 대사관 직원을. 네. 제가 임신을 한 상황인데 여기는 우리 고향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제가 임산부로서 따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거를 관심을 안 가지게 저를 공개 안 해주셔도 참 그게 제일 고마울 것 같다고 미리 강조를 했거든요. 얘기를 네. 했군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니까 공개를 안 해주시고 우리가 비행기를 한국에 오려고 타기 전에 태국에서 그 결핵 검사 같은 거, 엑스레이 같은 거를 해요. 그때 그걸 무작정 빼면은 사람들이 보통 눈치를 까잖아요. 쟤는 왜 엑스레이 검사가 안 하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얘기를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검사 받는 것처럼 나갔다가 검사 안 하고 네. 그 대열에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미리미리 제가 좀 머리를 많이 썼었죠. 네. 근데 소용이 없는 게 이제 국정원 3개월. 네. 네. 물론 국정원도 전 3개월 안 채웠어요. 막 네. 난동 분자였거든요. 제가 내가 불러오는데 네. 국정원에 왜 3개월씩 있어야 되냐고. 이제 그걸 난동분자라고 표현하셨군요. 제가 난동을 부렸어요. 막 네. 북한 도로 가겠다. 이게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미친 흉내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법대로 계속 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또 빨리빨리 빨리 처리해 빠지죠. 주니까. 네. 그 국정원 3개월을 제가 한 달 어. 줄여서 하나원에 딱 나왔는데 빨리 나와도 소용없는 게 이제 그 다음 기수가 되면 또 이렇게 차례차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와 뭐하네. 그래
하나원에서도 또 난동을 부렸죠. 막 음. 계속 울었어요. 아니 나는 고향 사람들한테 이거 비밀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고문을 해주냐. 왜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하냐. 빨리 네. 밖에 내보내달라. 빨리 나 네. 교육 네. 같은 거 필요 없고 난 나가면 죽은 듯이 살 거라고 이래서 사고 안 치고. 그래서 네. 그게 많이 좀 통했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네. 하나원에서 조치를 취해줘가지고 하나원을 열흘 정도 있다가 하나원 수료를 저는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빠졌죠. 그래서 제 뒤를 쫓아오던 고향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없어지잖아요. 네. 국정원에서도 사라지고 하나원에서도 사라지고 그래서 얘는 뭔가 신변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모두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 어. 그런 덕분에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원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 게 필수 교육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은행 네. 개설하거나 뭐 네. 대중교통 타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놓치고 나왔었어요. 그러면 막상 이렇게 부딪혀셔서 좀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와 네. 나중에 완전 혼란의 시대가 또 왔었죠. 어,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고 나왔으니까. 급하게 그렇군요.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럼 하나원에 계실 때는 전혀 이제 산부인과 그 아이와 관련된 검사는 아예 받지 못하셨던 거예요? 가는데 되게 비밀리에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몰래 네. 가는 식으로 다 그렇게 조치를 아. 취해달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탈북하셨을 때 엄청 배도 많이 고프시고 이제 예, 커피도 이제 막 2리터씩 먹고 막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아기의 건강이 제일 궁금한데 예. 병원 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아기의 건강? 제가 그때 정말 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던 게 네. 애가 생기면 애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요. 많이 네. 먹으니까 애가 네. 자꾸 커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음식 조절을 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선 땡기는데 근데 아, 하나원에서 이게 금방 나와서 그 병원에 가니까 아기가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는 조금 좀 건강 상태가 여기는 의료 그 장비가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뱃속에 있는 아기 키까지 뭐 몸 둘레까지 머리 둘레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나만 너무 생각하면 애가 영양실조된 아기가 나오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드시기 시작했나요? 네, 조금 많이 먹었더니 배가 그냥 금방 퐁퐁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또 임산부들이 이제 산부인과, 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면 초음파 검사란 걸 하잖아요. 또 초음파 검사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이의 심장 소리를 맞아요.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때 처음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은 어땠나요? 이게 그 심장 소리도 심장 소리지만은 그게 그렇게 세게 크게 들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랐어요, 사실. 초음파상에 아기 얼굴이 확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놀랐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 닥친 거니까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심장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지? 이게 소리를 막 낮춰달라고 했었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네. 소리를 낮춰달라고. 네. 제 소리예요? 막 이러면서 네. 이기적인 네. 엄마. 아닙니다. 근데 되게 네.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첫 아이이고 또 주변에 아무런 사람도 없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더 뭔가 모성애가 더 경각심을 발동시켰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가 너무 주변에 또 과하게 이렇게 관심을 주시는 분들은 극도로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반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냅두셨으면 네. 좋겠는데 자꾸 뭐라고 하시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이러면은 약간 좀 막 그러면 또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쵸. 도사리고 있다가 톡톡 막 가시로 찌르고 그래서 제가 후에 이렇게 그 상황이 다 지난 다음에 제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사과 한 알이라도 건네줬던 분들한테 나 그때 네가 제일 고마웠어. 막 이러면서 네. 네. 그 이제 하나원에 퇴소하시고 나서 이제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 네, 네, 그런데도 이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혹시 어떤 곳인가요? 제가 상상도 못하던 네. 그러니까 하나원도 물론 좋았지만 하나원은 일단 내가
굳이 북한에서 고향에서 이게 어디 연사 사람이다 이걸 공개하고 싶지 않는데도 자연적으로 다 이게 탄로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시설은 북한 사람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북한 사람은 사실 얼마 없어요. 그 매 기수마다 한 2명 많으면 4명 정도 어. 이렇게 있는데 네. 그냥 오리지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신 분들이 태반인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시설에 갈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마음 아픈 상처 같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나보다 더 정말 어린 나이에 네. 원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정말 폭행을 당해서 임신했다던가 강간을 당했다던가 네. 그런 상황에서 온 임산부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내 몸이 임신을 하면서 그렇게 앞뒤가 불룩불룩 나올 줄을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가니까 더 배불뚝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 딱 보는 순간 어머 나는 저기에 비하면 완전 아기 새네 막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좀 위로를 받는 곳이었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막 몸무게가 불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했는데 여기 임산부들이 막 80kg, 90kg 되는 임산부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는 저렇게 힘이 들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기를 위해서 막 뭐 우리 애기 하면서 태교를 하고 태교를 하고 네. 막 이러니까 나 마음가짐 똑바로 가져야겠다 이제부터라도 이게 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좋았어요. 시설 자체도 저녁마다 간식도 추첨을 하거든요. 과일 먹을까, 먹는 걸 또 빼놓을 수가 없군요. 피자 먹을까, 네. 치킨 먹을까 오. 하는데 정말 행복한 추첨 시간이네요. 예. 그래서 너무 열심히 그 안에서도 일을 했고 네. 봉사도 했고 네. 교육에도 그냥 최우 동생으로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총무라는 걸 했어요. 뭐 하도 월급도 안 나오는 총무인데 네. 열심히 청소 잘하면 총무 직업을 줘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남한에 오셨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임신을 했지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니까 예. 그게 가장 고민이었을 거고 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쉼터에서 좀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 예. 훨씬 나아지셨겠습니다. 위로 치유가 네. 많이 됐어요. 그게 심적으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다. 이게 좀 치유도 되고 네. 나중에는 오히려 와 나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그렇죠. 없네. 예,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나 예. 임신했다고 자랑. 그러니까 이제는 그 치유 단계가 넘어가니까 네. 나 아기 가졌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출산하셨을 때도 이제 사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좀 외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출산하고 나서는 그 당시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네. 아기를 안고 보니까 그래도 내 몸에서 떨어진 그 내 피덩인데 네. 부모님한테 못 보여드리는 그런 게 가장 아쉬웠고 힘든 점은 일단은 다 똑같은 아기 엄마들이 겪는 그 시기가 왔으니까 네. 잠을 제일 못 자는 그 고문이더라고요. 아예 그거는 그게 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또 제가 듣기로는 아이를 입양도 좀 생각을 하셨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네. 임신을 해서 그 시설 자체가 거의 다 이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보다 네. 미혼모 시설이다 보니까 다 대부분 입양을 보내세요. 근데 그게 말로만 듣던 입양이 아니고 입양 절차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네.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하고 아기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악영향들이 있나 없나를 잘 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어쨌든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최대한 건강한 아기를 낳아주는 것뿐이니까 그때 그러니까 초시기는 몰라서 막 커피도 막 먹고 컵라면도 막 먹었지만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하니까 제가 출산하기 직전까지 막달까지 컵라면을 못 먹었어요. 컵라면 인스턴트가 몸에 아기한테 안 좋다 그걸 해갖고 듣고 네. 네,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내가 키울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양심상 부모님을 버리고 왔으니까 난 죄인이니까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 자식이 될
그거까지 그렇게 생각을 포기했는데 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사실은 아기를 못 키우겠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살아갈 북한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나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가정에 보내면 아기한테도 더 좋겠지 하고 입양을 보낸다고 해외 입양이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뱃속에 있을 때 하고 낳아놓고 보니까. 낳아놓고 보니까 네. 마음이 그냥 360도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랬었어요. 네. 정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 눈에 보이는 아기를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입양이란 걸 결정하신다고 해도 정작 눈앞에서 보면은 또 떠나 보내는 게 힘들잖아요. 네. 네. 되게 저는 제가 되게 독하고 야멸찬 존재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맨날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너는 독사야. 그래서 그래 난 독사인가 보지 했는데 네. 네. 확실히 이제 탈북을 하시면서도 이제 아기를 가지고 계셨고 하니까 네. 생사고락을 함께 한 거잖아요, 아기랑. 네. 그러니까 더 남다른 애착이 더 가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뱃속의 아이가 탈북 혁명 동지였던 거잖아요. 네. 아, 그렇게 표현이 네. 같은 동지네요. 네. 이게 이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정말 이게 당신 너무 힘들었던 일인데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금방 이게 조금 원래 울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재밌게 슬픈 얘기도 재밌게 자꾸 네. 웃으면서 네. 하는 습관이 맞아요.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일단은 너무 아이도 다시 품에 안게 됐고 해서 너무 기쁜데요. 네. 저희가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연아 씨 이야기 들으면서 좀 같이 웃기도 했지만 마음 아파하셨을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싱글맘 연아 씨의 남한 생활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아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천리길.